네, 안녕하세요. 썸퓨처 사이언티픽의 박근주입니다. 지난번에는 제가 DNA 시퀀싱과 함께 그 다음에 RNA 시퀀싱을 통해서 유전자 발현을 분석하는 거에 대한 설명을 해드렸고요. 추가적으로 썸퓨처에서는 인간의 2만여 개 유전자를 전부 포괄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이런 키트가 나와 있다는 설명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 키트 같은 경우에는 유전자 레벨에서, 즉 얼터너티브 스플라이싱으로 아이소폼이 어떻게 바뀌든 간에 공통으로 발현되는 엑손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이 2만여 개 유전자 중에서 어떤 게 발현이 올라가고 내려갔는지를 볼 수 있는 그러한 키트와 소프트웨어가 제공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실제 이걸 사용한 사례들을 몇 가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거는 이제 네이처에 나온 다나파버 캔서 인스티튜트의 논문입니다. 마우스에 대해서 아베마시클립이라는 약물을 투여를 해서 약물을 투여한 경우와 약물을 투여하지 않은 경우에 똑같은 생쥐들인데, 똑같은 마우스인데 유전자 발현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본 겁니다. 그래서 이 약물을 준 경우에는 특히 어떤 기능을 가진 유전자들의 발현이 많이 올라갔다는 걸 확인했다는 그런 내용이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정상세포에서 선암종의 전암 상태로 갔다가 실제 폐의 선암종인 그 암이 진행되는 단계에서 어떤 유전자 돌연 변이 같은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은 특히 어떤 유전자의 발현이 바뀌면서 암이 진행이 되는 건지, 암의 진행에 관련돼서 어떤 유전자가 복사되는 게 중요했는지 그런 거를 분석했던 내용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암이 그냥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침습성을 가지면서 전이를 하게 되는 과정이 또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 전이하는 능력을 갖게 되는 바로 그 단계에서는 또 어떠한 유전자들의 발현이 중요한지를 보기 위해서 RNA 시퀀싱을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들으신 것처럼 제약회사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신약을 개발했을 때 그 신약이 기존 약물과 비교해서 유전자 발현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니면 약물을 주지 않은 경우와 비교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니면 우리가 지금 개발하는 신약은 어떤 유전자 발현을 조절할 수 있으면 좋을 건지, 그런 거를 알아보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RNA 시퀀싱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서도 이제 특별한 어떤 암에 대해서 정상세포와 비교했을 때 유전자 발현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본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나왔고요. 이거는 이제 과학자들이 세포 실험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 경우에는 난소표면 상피 세포주를 만들기 위해서 쭉 실험해서 사용할 수 있는 셀라인을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렇게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는 세포주를 만들어서 불멸화시키게 되는데, 불멸화를 시키다 보면은 암세포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세포주가 전체 유전자, 2만여 개 유전자의 발현을 분석했을 때 정상세포와 비슷한지 아니면 암세포와 비슷한지를 봤고, 그 결과 정상세포의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상세포 실험을 위한 그런 세포주로서 사용해도 좋겠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여기서는 이제 알츠하이머 질환입니다. 그래서 알츠하이머 질환을 가진 환자의 해마 영역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 영역에서 RNA 시퀀싱을 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학자들은 더 나아가서 굉장히 많은 세포가 아니라 100개나 10개 아니면 하나의 세포에서도 RNA 시퀀싱을 굉장히 성공적으로 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암 치료를 할 때 있어서 유방암 환자인데 그 전에 선행화학 요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선행화학 요법으로 암 조직이 조금 더 축소되면은 암 수술이 성공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잘 성공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선행화학 요법이라는 걸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잘 듣는 분과 잘 듣지 않는 분은 유전자 발현이 또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를 본 사례입니다. 이런 걸 알 수 있게 되면은, 그러면은 어떤 환자에게 우리가 이걸 선행화학 요법을 먼저 하면 좋은지를 우리가 먼저 알아낼 수 있는 거죠.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제약회사에서 한 건데, 이제 면역세포죠. T세포, T셀에 대해서 또 마찬가지로 RNA 시퀀싱을 한 거였고, 그 다음에 굉장히 어려운 조건들에서도 이 RNA 시퀀싱을 잘 할 수 있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보자면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DNA를 분석한다라는 것은 일종의 설계도를 읽는 거라고 할 수 있고요. RNA는 DNA에서 전사된 어떤 유전자가 지금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지를 보는 게 RNA 시퀀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논문들 몇 개 보신 것처럼 어떤 질환이 진행되면서 어떤 유전자가 중요했었는지, 어떤 약은 어떤 유전자 발현에 영향을 끼쳤던 거였는지, 그 약의 메커니즘이 되는 거겠죠. 아니면 어떤 치료를 받거나 어떤 환경이 달라졌을 때 어떤 유전자 발현이 어떻게 바뀌는지, 이러한 거를 포괄적으로 볼 수 있는 게 NGS를 사용한 RNA 시퀀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슬라이드는 여기까지였습니다. 고맙습니다.